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취업백할 채널을 시작하는 메인 커리큘럼이라고 본다면 이런 주제는 아마 약간 외전 같은 개념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너무 정해진 이야기만 하면 지루한 데다가 해외 취업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국내 잡마켓 사정이 아주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저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탕을 발라서 내놓는 것은 성격에 잘 안 맞습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한테 바닷물을 먹이는 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좀 듣기 아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을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취업에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길이 존재해요. 특히 인맥을 사용해서 하는 길은 상당히 많고 또 비교적 쉬워요. 그러나 그런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살펴보죠. 해외 취업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항상 신분입니다. 취업 비자를 받든 영주권을 받든 합법적으로 일할 길을 찾아야 취직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되거나 불법으로 체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신분 취득은 제한이 많고 어렵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지 해외에 취업을 하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길은 외국에 유학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마치면 대부분의 나라가 그 나라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일을 할 기회를 줍니다. 미국은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칠 때마다 1년씩 OPT라는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유학생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템이라고 해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졸업생은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요. 요즘은 MBA 등에서도 스템 인증을 받은 학교가 생겨나고 있으니까 꼭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학교가 그런 조건을 제공하는지 미리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해요. OPT가 끝난 뒤에 미국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려면 기업에서 비자 스폰서를 받거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서 노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자는 H1B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다 할 때 이 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자본이 투자된 기업에서는 E2 비자라는 투자 비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H1B는 1년에 한 번 정도 추첨을 하는데 경쟁률은 학사의 경우 3분의 1 정도 되고, 석사 이상은 작년부터 많이 낮아져서 약 70% 확률로 당첨이 돼요. 문제는 그냥 신청서를 넣어서 당첨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이 나를 채용하고 H1B 스폰서를 해줘야 가능해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취업 비자에 관계된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기업들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만들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자 스폰서는 돈이 드는 일인데다가 비자를 못 받으면 1년 정도 일한 사람을 갑자기 해고해야 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법이 바뀌어서 비자를 얻기가 힘들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죠. 덕분에 예전에는 매년 외국인을 뽑아서 H1B 비자를 주던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안 하거나 축소해서 진행하면서 몇 년간 좀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취업 시장은 굉장히 호황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외국인은 그 호황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E2 투자 비자는 해줄 수 있는 회사 자체가 많지 않아서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투자한 자본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만 가능해요. 아마도 거의 한국 회사겠죠. 결국 미국 취업을 위해서 유학을 가기에는 지금은 최고의 시기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비자 없이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의 OPT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상태에서 들어갈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로부터 바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 굉장히 단기간 내에, 대개 2년 내에 영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영주권 취득이고, 영주권은 비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운신의 폭이 자유로워요. 외국도 마음대로 나가고, 그런 점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사는 대개는 비자 스폰서를 해주기 힘든 정도로 규모가 작아서 영주권을 바로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영주권을 해주는 회사는 아주 영세한 규모의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루트로는 꾸준히 일할 사람을 찾기
살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는 업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주거나 위험한 일이거나 어떤 이유로든 현지인을 쓰기 어려운 경우, 현지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미국 국적 직원이나 영주권을 가진 직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달리 말하면 그런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다닐 이유가 별로 없는 회사인 경우에 신분이 필요한 한국인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을 제일 조심해라,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업주분들도 아주 많겠습니다만, 신분이 필요하다는 약점을 틀어쥐고 굉장히 못되게 구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뭐 약속을 어기고 돈 안 주고 절차를 진행 안 해주고 변호사비를 안 주고 서류 제출을 안 하고 시간 끌고 이래저래 이 사람을 오래 잡아둘수록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이 다른 회사로 옮기지도 못하죠.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이런 조건에서 영주권부터 빨리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유학을 가자마자 현지 교민사회나 한인 전문 헤드헌터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컨택을 하셔서 영주권을 해주는 업체를 알아보세요. 타임 윈도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OPT 중에 영주권 절차를 시작해서 근로 허가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조건을 미리 받아서 그 다음에 미국에 넘어갈 방법은 없을까? 영주권을 해줄 회사를 미리 찾은 다음에 미국에 넘어갈 수는 없나? 업체 대표가 지인인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 인턴은 어떨까요? 요즘 미국에 인턴 비자를 받아와서 일할 사람을 찾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코트라 등의 해외 취업 공고가 올라오는 페이지들을 보면 일본의 구인 광고는 다 정규직인데 미국에서 사람을 뽑는 경우는 오직 인턴밖에 없어요. 미국의 한인 업체들이 한국에서 인턴을 뽑는 이유는, 요즘 이게 한인 업체들 사이에서 대유행하는 이유는 인턴이 싸기 때문이에요. 돈을 적게 줘요. 비자도 그냥 나와요. 인턴 비자는 다른 비자처럼 절차가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할 것이, 그 뒤에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로 전환돼서 영구적인 일자리가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에요. 커리어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어학연수 개념으로 가서 한 1년 정도 일하겠다, 외국 경험 쌓고 물도 좀 먹겠다, 퇴근하면 외국인들도 만나고 현지 교회 다니고 하면서 해외 경험도 쌓고 영어 실력도 늘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라면 좋습니다. 제가 이 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목표를 가졌다면 괜찮은 길이라고 생각돼요. 단 돈을 모으겠다, 영주권 등 신분을 취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미국 인턴은 적당한 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 취업은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평이 많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딱히 쉽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일단 모집 광고, 한국과 일본 현지에서 일어나는 취업 박람회 등 접촉 포인트 자체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많아요.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의 한국과의 교류도 많죠.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비자 취득이 미국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업이 뽑았는데도 나라에서 하는 추첨에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요.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일본은 아닙니다. 빠르면 2주 안에 취업 비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나 미국은 영어를 좀 못해도 그냥 능력이 있으면 뽑는 분위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 외로 조직 내에 영어를 뜨문뜨문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특히 한국 회사가 아니라 일본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MBA를 한 사람에게는 3년의 워크퍼밋을 주고 영주권에도 상당한 가점을 줍니다. 참고로 캐나다 영주권은 다른 나라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석사 이상은 가점이 굉장히 높고, 석사 이상인데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가점을 받아요. 경제 사정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미국보다 쉬운 해외 취업을 노리신다면, 특히 학력이 좀 받쳐주는 상황이거나 유학 후에 취업을 노리신다면 캐나다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죠. 유럽은 저는 경험이 없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프랑스에서 MBA를 한 지인 말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하는군요. 자, 김이 좀 빠지죠. 결론은 해외 취업은 딱히 왕도가 없습니다. 이미 추진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각자 마음에 두고 있는 나라와 그 나라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들 있을 거예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에요. 평생 외국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외국 사회, 외국의 조직 문화를 배우는 건 정말 권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아직 그냥 캐주얼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는 쉽지 않다. 억대 학비를 쓰고 박사나 MBA까지 한 사람들이 취직을 못해서 돌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이유는 없지만 한국에서 취직이 어려우니까 난 그냥 해외로 갈래,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썩 희망적으로 들리지는 않죠. 참고로 정말로 미국 닭공장에서 일하면 영주권을 주느냐? 예, 줍니다. 닭공장, 육가공 공장, 건물 청소 1년만 고생하면 영주권을 줍니다. 그런데 뭐 그 방법은 제가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네요. 취업의 칼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자소서 얘기로 돌아와서 1번 질문, 지원 동기부터 같이 한번 써보고 또 스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재미있게 보셨으면 취업의 칼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